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수사입니다. 4월 20일자 브리핑을 4월 21일 날 전해드립니다. 멘탈을 좀 수습하고 다시 돌아왔네요. 오를 일만 남았다.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예, 물가에서. 박종훈의 지시간방. 네, 박종훈의 지시간방. 총선지부 가격 물가 줄줄이 인상. 예,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금리를 튀길 수 있다. 라는 부분, 요 영상 한번 보세요. 볼만합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유튜브 부산 부동산 스터디님 채널 커뮤니티 가이드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었죠. 그리고 내용 보면 영구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2년 동안 해온 게 아무것도 흔적도 없습니다. 진짜 흔적도 없습니다. 그 영화 제목 뭐였나요? 그 가짜의 인상을 살아가는 김민희가 사라지는 영화 화차였던가요? 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채널이 삭제됐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이게 진짜 망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저 이거 신고해가지고 채널 삭제하려고 해도 딱히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예측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아이고 니 망해라 아이고 니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자, 부산 대구 뭐 비슷한 모양새. 실거래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파트 투미가 아마 좀 촉발시켰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저작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저작권 이 만든 공은 인정합니다. 만든 공은. 근데 이 저작권이라니 이 정보들은 그거죠. 공공 API를 통해서 다 제공되는 것들, 뭐 아니면 국토부 실거래가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거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가공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장께서 수익이 아마 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무지 많이 생깁니다.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제가 요런 사이트를 저작권 이슈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알아보니까 견적 금액은 한 3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옆에 광고 주렁주렁 달리거든요. 광고 주렁주렁 달아서 할 수 있는데 돈이 크게 들진 않고 크게 뭐 힘든 작업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크게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공공 API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기. 강의료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맥 환경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맥 환경이 아니라서 또 막 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정 답답하면 제가 하고 아니면 이 35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3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제 부산 부동산 스터디를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2년을 운영했는데요. 아마 돈 더 들어가겠죠. 2년 운영했는 돈을 그대로 다 넣어가지고 얘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저작권 이슈?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뭐 자꾸 문제가 불거진다면 일부 자료 공개는 허용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개는 드릴 건데요. 어느 순간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이쪽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곳,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이 데이터는 가독성 있게 굉장히 또 괜찮게 표시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사이트를 요거 만드는 실거래 가격 보이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늘 더 나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손가락 깠다 해서 이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필요한 물품 구매해 주시면 되겠네요. 매도 물량 5만 5천 개 왔다 갔다. 5만 5천 개 왔다 갔다. 물가 튀고 뭐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가 튀고 외부적인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뭐 증시도가 출렁이고 이런 난리가 났을 때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출렁이는 그런 모습 보셨는데요. 외부의 문제보다 사실 우리는 내부의 문제가 지금 더 큰 것들이 많이 있다. 아까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이런 거 정체되어 있던 금리로 인해서 연체율이 높아진다든지 PF 문제라든지 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그 잠깐의 외부 그 충격으로 증시, 환율, 채권 모든 것이 꿀렁꿀렁하던 그 무렵 부동산도 충분히 더 울렁임을 남길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시장 분위기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죠. 1832개 연초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왜 이렇게 물건이 거래가 잘 되나 싶어서 보면 입주로 인해서 물건이 감소하는 것,
이 순감하는 것보다 입주로 인해서 숫자가 이게 사라져 버리죠. 대연동 517에서 311로 줄어들듯이 실제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 아실 거예요. 매수심리는 여전히 바닥, 전국구 바닥. 거래량 105건이 있었고요. 3월에 거래량 좋아지네, 분위기 좋아지네 했다가 분위기 바로 안 좋아지네. 그리고 서서히 내려가는 게 제가 마치 2022년도 분위기처럼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 그 거래량은 월 평균 1,500건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피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외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매번 설명은 못 드리죠.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을 근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전 영상들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고 이렇게 해놨던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시려고 예전 자료 제가 좀 일정 부분은 숨김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 하고 다 남겨뒀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 자산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몇 억씩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고점에 샀을 경우 그분들도 아찔할 거예요. 왜? 돈이 남아돌고 돈이 썩은 나자빠져가지고 다 집 사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부족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뻥튀기 해보려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아는 놈들이 먼저 다 해먹고 설거지하고 나가는 시장에 뒤늦게 가서 설거지를 도와주는 정도밖에 역할을 좀 못하더라.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정보의 격차도 있지만 저는 욕심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욕심이. 누군가가 다 이야기해줘요. 다 이야기해줍니다. 옆에서 레드팀들이 다 이야기해줍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뭐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투자를 했던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탓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잘 되면은 자기 덕, 잘 되면은 내 판단력 지렸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쏘아가지고 채널이 날아갈 뻔하고 이거 제가 중복 영상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복 영상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은 다 삭제를 했고 중복 영상이 문제였다면 채널이 바로 복구되지 않았을 거예요.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실거래 가격 잠깐만 좀 짚어볼게요. 이 시장 분위기가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투자 적기다. 지금 투자 적기다. 지금 사라.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투자 적기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요 차트 60조, 20조 제가 한 3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장의 유동성이 돌지 않는다.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볼까요? 사기 롯데캐슬 49평형 15억 6천. 이게 34평이 호가가 15억까지 갔었거든요. 시장 분위기 좋았을 때. 자, 쌍용 예가디오션 30% 하락, 동네럭키 35% 하락. 그럼 이런 것들이 뭐 재건축이 되려면은 가격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얘들 분담금 막 6억, 7억 달라 할 거예요. 가격이 더 빠져야지 재건축 관련된 아파트들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없으면은 큰일 나겠지. 집값이 뭐 폭등하겠지. 사람 딴 데 다 갑니다. 집을 살 집도 없나. 이제 살 집도 없나고 딴 데 다 갑니다. 시장이 정체되는 것이 더 무섭더라. 고가격의 아파트들 30%씩 빠지는 거 많이 보이죠.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론 구축이고 이런 경향이죠. 그나마 신축은 조금 그나마 신축들은 그 가격이 약보합,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돌아섰는 것이 총선 바로 직전부터 분위기는 약보합으로 고가격에 인기 있는 아파트니 뭐니 하는 아파트들도 그마저도 약보합으로 돌아섰는 것이 총선 직전의 분위기였고요. 지금은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심화되는 느낌, 갈수록 조금 더 빠지네, 그 전보다 조금 더 빠지네 하는 그런 느낌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훌러덩 지나갑니다. 이제 30% 정도 빠지는 것들 띄엄띄엄 많이 보이더라. 5억대의 아파트들 6억대로 올라서지 못한다. 그때부터는 대출하는 것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어느 동네, 어느 가격 아파트 좀 가격이 고정되고 정체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가운데 슬금슬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찐바닥은 언제라고요? 슬금슬금 빠지던 하락을 멈추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다시 거래량 파트로 다시 돌아와 봤을 때, 거래량이 바닥을 기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기면서 가격은 정체 혹은 하락, 가격 하락세가 멈춰야 됩니다. 정체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폭발해 줄 때, 지금은 거래량이 폭발하려면 그럼 어떤 요소들이 외부에서 투입되어야 되나요? 일단 경제도 성장하고 성장률도 잘 나오고 이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부양 자금도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도 좀 투입된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유동성이 투입되는 마찬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가줘야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뭔가요? 뭐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 이슈, 그것보다도 미국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더 고갈될 것이고 거래량은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가격은 오르기 힘들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뒷부분은 분양권 거래 고만고만, 전월세 거래 많지 않다라는 부분, 같은 날수와 견적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딱히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아파트 투미 그 저작권 이슈가 있는 부분도 제가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서 오늘 실거래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방문객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정말 안 가집니다. 정말 안 가집니다.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격이 미세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도 뭐 신고가도 가끔씩 띄엄띄엄 나와주고 눈에 띌 만한 거래도 좀 보여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마저도 없어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폭락하거나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형태. 근데 그마저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마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멘탈 다시 잡고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